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2년도 소방직 면접 OT 영상입니다. OT 영상이고, 이제 저희 컨설팅사는 사실은 이제 면접 학원 개념이 아니라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고시 학원가 쪽에는 계속 출강을 갔는데 전속 계약을 하다가 이제 막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고 하는 형태가 안 맞아요. 심층 면접 코칭 프로그램 취지하고도 안 맞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 개인 연구실을 개인 컨설팅사로 바꾸고, 저는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컨설턴트인데,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 분야별로 면접관 교육이나, 그 다음에 이제 면접 강사 양성 과정을 합니다. 특목 대입 분야에서는 면접 강사들을 주로 가르쳤는데, 제가 이제 고시 학원가 쪽으로 넘어온 지가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한 10년 가까이 되는데, 일단 노량진에서도 그때 이제 갔다가 바로 내려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은 인원을 모아놓고 면접 강의를 진행하니까 이게 면접 코칭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게 한계점이었고, 일단 그래서 이제 1대1 코칭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1대1로 전국 각지에서 온 오프라인으로 코칭을 받아요. 뭐 서울 소방을 서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국가직으로 됐지만, 이 지금 소방 면접의 한계점인데, 이제 각 경찰직처럼 각 소방본부죠. 소방본부라 해야 되나? 소방청이라 해야 되나? 지청별로 이제 뽑는 거예요. 경찰하고 똑같아요. 신분은 국가직인데, 이제 각 지청별로 자체적으로 이제 면접을 진행하는 형태. 이제 그렇게 돼 있죠. 제가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데, 어쨌든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이제 그 해당 지역 소방청에 지원하신 분들이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1대1 온라인으로,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작년하고 재작년은 이제 다 1대1 온라인 코칭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1대1 온라인 전화로 하는 온라인 코칭 또는 오프라인 코칭 프로그램이고, 영상 이론 강의가 있어요. 영상 이론 강의를 보시고 제가 단계별로 과제를 내드리면 과제를 해온 거를 바탕으로 저하고 이제 전화로 코칭을 하거나 아니면 1대1로 오셔가지고 코칭 받는 형태죠. 전국 각지에서 전부 다 코칭을 받기 때문에 제가 방문해서 뭔가 이렇게 오프라인 OT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소방직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OT를 영상으로 제가 준비해서 이제 문의 오시는 분들께 영상을 링크를 걸어 드립니다. 그런 측면이고, 순서는 소방 면접 절차 및 특징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유의사항,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저희 DSA 컨설팅사에서 준비된 면접 코칭 프로그램 소개 간략하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고, 지금 제가 유튜브 DSA 컨설팅 채널에 올려 있는 영상들은 뭐 경찰이나 일반 공무원 뿐만 아니라 소방직도 전부 다 해당되는 공통 내용 위주로 올렸으니까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제가 작년에 소방직 분들 코칭하면서 느낀 점이 딱 뭐냐면,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전환이 됐는데, 제가 이제 좀 기대를 했던 건, 국가직으로 전환되면서 국가직 같은 경우에는 인사혁신처가 이 면접을 담당해요.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담당하는 기관이 생겼어요. 인사혁신처라고. 그래서 국가직렬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이제 이거는 뭐 유동적이긴 한데, 인사혁신처에서 한 명, 그 다음 해당 직렬 출신자분이 한 명 해서 면접관이 두세 명이 들어와서 이제 해당 직렬 면접을 주관하는데, 인사혁신처에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인사혁신처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가요. 뭐 정확하게는 이제 NCS죠. NCS. 네.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이제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표준화한 작업이에요. 국가 주도하에. 저도 이쪽에 이제 전문 과정을 다 이수를 했고, 이제 NCS 기반 심층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설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국가직으로 전환될 때 제가 기대했던 거는, 국가직의 다른 직렬들처럼 인사혁신처 주관하에서 면접이 제대로 운영되길 바랬거든요. 근데 이제 신분만 전환되고, 결국은 각 지역 소방본부였죠, 원래. 이제 소방청이라 합시다. 각 지역별 소방청, 뭐 소방본부 청에서 이제 원래 자체적으로 이제 그 예전에 지방직일 때는 면접을 주관했잖아요. 근데 이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너무 아쉬워요.
그래서 면접은 사실은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나서 면접 프로세스 자체가 막 드라마틱하게 변화된 건 없는데 이제 지원자들이 많이 수준이 올라갔어요. 제가 이제 그걸 체감해요. 이게 재작년 그 이전 몇 년, 5년 전 뭐 연도별로 소방직을 제가 코칭했을 때 작년에 이제 국가직 전환되고 나서 작년에 코칭했던 분들 수준이 작년 맞나? 재작년인가? 확 올라갔어, 확. 뭐 일단 뭐 솔직히 뭐 그게 다 이렇게 비례하진 않지만 학벌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분들 경력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단 제가 코칭해보면 능력치들이 확 올라갔어, 확. 저는 소방직렬이 인기가 계속 급상승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고도로 안전화된 사회로 갈수록 이 소방 관련된 분야 쪽에 메리트가 높아져요. 그래서 이제 소방관들이 퇴직하고 나서 이제 본인의 전문 방제, 이제 소방 안전 방제 이쪽에 전문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길이 많아졌어요. 몸값도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 이제 신분도 국가직으로 안정화가 됐기 때문에 뭘 일 자체는 위험하고 힘들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경찰도 위험하고 힘든 건 똑같고 뭐 특수부대도 다 똑같잖아요. 맞죠? 그래서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신분이 이제 훨씬 더 안정감 있게 보장되면서 이제 지원자분들의 레벨이 올라갔어요. 이건 뭘 뜻하냐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면접해오는 보통 소방직렬을 제가 보면 이 스피치학원을 많이 가요. 뭐 이게 이제 기출이 있다. 우리에게는 기출 족보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현혹시키죠. 그러니까 이런 스피치학원에 가서 이제 소위 말해서 붕어빵 답변, 모범 답변을 외워가지고 들어가도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면접 프로세스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들어온 지원자들의 수준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변별력이 커지기 시작할 거예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해요. 면접 프로세스 자체는 아까 얘기했듯이 경찰 프로세스하고 동일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은 면접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면접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접 프로세스 자체를 어떻게 설계해서 점수가 배정되게끔 설계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기출 문제는 전혀 안 중요해요. 왜요? 심층 면접은 넌 누군데 이거예요. 면접관 입장에서. 너 누구냐? 어떻게 살아왔냐? 어떠한 가치관으로,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왔냐는 개인에 대한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예요. 기출은 남의 것이잖아요. 남의 가치 철학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들이 나온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 기출 족보를 강조하는 곳은 다 비전문가예요. 비전문적인 곳이라고요. 그 다음에 붕어빵 답변 막 빈칸 채우기 하고, 예. 특정 모 스피치 학원에서 붕어빵 답변으로 다 외우게 했더니 모 도시의 사회복지직렬에서 20명이 그 한 조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답변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면접 어디서 준비해서? 땡땡 스피치 학원입니다. 땡땡 스피치 학원 면접을 어디서 준비했냐는 이 질문이 기출 질문으로 계속 돌았어요. 여러분들 그 유래를 모르죠? 면접을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면접 학원을 갔나요? 왜 갔나요? 이 질문 막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붕어빵 답변은 감점이 제일 심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전에 이제 이게 지방직일 때 면접은 점수 배정이 국가직보다 경찰직보다 훨씬 낮잖아요. 10%. 뭐 특채는 다르긴 한데 어쨌든 비중이 그전엔 작다 보니까 전부 스피치 학원에 가서 획일화된 답변을 준비해도 괜찮았어요. 그전에는. 예. 그전엔 상관없었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죠. 면접 프로세스 자체가 설계는 잘 돼 있었는데 비중이 작다 보니까 수험생들이 그냥 이러한 비전문적인 스피치 학원에 가서 획일화된 답변을 준비해도 괜찮았는데 이제는 인기가 올라가면서 지원자들의 수준이 확 올라갔거든요. 그럼 수준이 확 올라가면 예를 들면 대입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서 면접을 좀 경험해 본 친구들이나 아니면 뭐 솔직히 말해서 소위 좋은 대학에 나와서 이제 대기업이나 이런 면접을 준비해 본 분들은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지 알아요. 너는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물어보는 시험인데 다른 사람이 기출 또는 모범 답안이란 걸 가지고 빈칸 채우기를 하면서 달달달 외운다는 게 얼마나 황당한 건지 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준이 높은 분들은 이제 제대로 된 면접 준비를 하거든요. 이제 작년에 저한테 코칭 받은 분들처럼. 예. 그 이제 들어가면 이제 답변의 퀄리티나 사람들의 수준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게 바뀔 거예요.
경찰직이 그랬어요. 경찰직이 면접을 강화시키면서 면접에서 이제 뒤바뀌는 경우들이 많이 속출하니까 옛날에는 획일화된 답변 스피치하고 많이 하다가 이제는 거기서 했다가는 완전 같이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막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물론 그렇다고 뭐 필기 과목 그 면접 고시반도 제대로 됐냐 그건 아닌데, 왜냐면 사람을 일단 수십 명 수백 명을 모아놓고 진행하면 획일화된 답변 형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분반장을 넣는다 해도 그 선생님들이 경력 상황이 입증된 분들도 아니겠죠. 훈련을 받은 분들도 아닐 것이고, 맞죠?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소방직 프로세스 자체는 변함이 없는데 지원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제는 면접에서 당락이 바뀌는 경우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한다. 그래서 미리 준비를 잘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방직 면접 절차는 아까 경찰직하고 동일하댔잖아요. 집단 면접을 먼저 보고 개인 면접을 봅니다. 집단 면접은 뭐 지청이나 본부별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때 뭐 숫자가 어떻게 떨어지냐에 따라 다르고 대부분 5명에서 7명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관은 3명에서 4명, 아니면 뭐 2명일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게 그때마다 다르게 운영해요. 이게 문제예요. 원래는 면접관의 숫자를 4명 하느냐 3명 하느냐에 따라서 면접 프로세스의 진행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져요. NCS 이제 표준화 기준점상으로.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소방직이 이제 인사혁신처에서 이제 주관하는 형태로 가는 게 아니라 기존의 지방직 본부에서 면접을 주관하는 형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보니까 절차를 본인들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경우들이 생겨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동적이에요. 예전에 경찰직이 원래 면접관이 3명만 투입됐거든요. 그래서 면접관은 무조건 3명 투입된다 이랬는데 2017년도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전국 지청별로 4명을 투입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공기업 면접 비리 사건이 터지면서 그 당시 때 문재인 정권 때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면접을 강화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렸거든요. 그랬더니 수험생들한테는 아무런 공지도 없이 그냥 면접관을 4명으로 투입시켜버린 거예요. 그때 제가 되게 고생했어요. 왜냐하면 면접관이 3명이냐 4명이냐에 따라서 면접이 방향성이 달라져요. 이게 전문가들이 아는 영역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숫자에 정확하게 뭐 몇 명이냐 아니냐는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집단 면접, 개인 면접을 보는 거고, 구성 원리상으로는 집단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떤 조직체 내에서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인간관계론상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우리 개인으로서 나라는 게 있고 공동체에 속한 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개인으로서 나라는 사람은 오롯이 나로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고, 공동체 속에 속한 나라는 사람은 나는 소방직렬에 들어갈 예비 수험생인과 동시에 국가의 일원이니까 대한민국 주권자인 국민이죠.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일어나는 시사 이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내가 소방관이 되고 나면 소방조직체 내에서 어떠한 인간관계론의 기준점상 사람들과 함께 융화될 수 있는지 그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집단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거는 논리 능력, 분석 능력, 추론 능력, 이건 다 기본이에요. 집단이든 개인이든 다 기본으로 깔리는 거고, 이제 인간관계론에서 저 사람이 어떠한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가치 기준점을 갖고 있는지, 그걸 이제 고급지게 표현하면 국가관, 그 다음에 직무관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국가관이나 직무관을 검증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관을 검증받는 형태 중에 하나가 시사 이슈를 물어보는 거예요. 시사 이슈에 대해서 당신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떠한 관점과 기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소방직이 특이하게 이 토론 면접을 보면서 이 시사 이슈를 좀 꼼꼼히 물어봐요. 전통적인 시사 이슈부터 최근 시사 이슈까지 좀 광범위하게. 이게 좀 특이해요. 제가 볼 때는 좀 비중이 높다고요, 안에서. 그 다음에 직무관, 이제 국가관. 그럼 개인은 본인의 인생관을 물어봐요. 인생관. 그러니까 오롯이 나로서 나의 인생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나는 어떠한 가치 기준점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 이 질문이요. 그러니까 이건 기출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면접 기출하고.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나오는 출제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기출을 변형시키고 하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숙지했는지 물어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시험은 야구로 치면 야구 교본의 룰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테스트를 한 시험이라면 여러분들의 심층 면접은 실제 필드장에 나가서 볼을 칠 수 있는지를 한번 검증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공을 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건데 필기 과목식으로 기출을 달달달 외우고 있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5번 답안이라는 것조차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됐죠? 이렇게 진행돼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경찰직 쪽에도 그렇고 수차례 계속 건의를 하는 건데 집단을 먼저 보면 안 돼요. 개인 면접을 먼저 보고 개인 면접을 본 면접관들이 집단 면접에도 같이 투입이 돼야 돼요. 한 명이라도. 왜냐하면 보세요. 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음식 먹으러 갈 때 일단은 내가 뭘 먹을지 먼저 정해야 되죠. 그게 개인으로서 나예요.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나라는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 먼저 확립이 돼 있어야지만 국가관이나 직무관이 도출된다고요.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뭐 먹을지 먼저 정해놓고 내가 내 스스로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뭐 먹을지 같이 협의를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면 개인 면접을 봐서 인생관이 뭔지 먼저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 뭔지 먼저 파악을 하고 면접관들이 그 다음에 집단 면접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인생의 가치 기준점이 국가관과 직무관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이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경찰도 그렇고 집단 면접 보고 개인을 봐요. 그리고 집단 면접에서는 실무진이 투입되고 개인 면접에서는 고위직이 투입돼요. 경찰직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문제예요. 제가 볼 때. 네. 근데 그래서 저는 저희 면접 코칭 프로그램은 1에서 5단계까지 있는데 1, 2단계 때 개인 면접 파트 대비로 인생 가치 기준점 도출하는 걸 먼저 훈련합니다. 그리고 3, 4단계 때 제가 헌법학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문제 해결 능력,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 구성 원리상 시사 이슈에 있어서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가치 기준점이 무엇인지 본인의 직무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도출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순서는 집단 면접 보고 개인 면접 보지만 우리가 면접 코칭을 준비할 때는 개인 면접 파트 대비 먼저 준비하고 집단 면접 파트 대비 준비하고 면접 프로그램이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유의사항은 소방직 면접이 의외로 아까 두 가지가 있댔죠. 첫 번째, 프로세스 자체는 이제 변함이 없는데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지원자들의 수준이 확 높아지면서 기존에 이제는 이 암기식의 스피치 학원, 그 붕어밤 답변식의 스피치 학원 준비했다가는 여러분들 망할 수 있다. 그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소방직 면접이 의외로 시사 이슈를 좀 많이 물어봐요. 토론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코칭을 해보면 경찰직 면접을 준비했던 분들은 어려웠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소방직은 그런 얘기는 잘 없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면접관이 좀 윽박지르거나 뭐라 하면 어려웠다고 생각하고 면접관들이 좀 젠틀하게 스무스하게 진행하면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소방직 면접이 그전에는 면접 비중이 작고 이제 면접관 분들도 좀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냥 무난하고 무탈했다고 생각하는 거지 시사 이슈에 대해서 이 정도로 많이 물어보면 이건 어려운 시험이 맞아요. 그래서 소방직 면접 준비생분들은 제가 요 관련 영상을 또 따로 올려드릴 텐데 반드시 체력 준비하기 전부터 면접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거는 TV 토론 프로그램도 많이 보시고 더 효율적인 거는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멤버십을 보시면 면접 준비생을 위한 시사 이슈 분석, 그러니까 면접을 위한 시사 이슈 분석을 한 게 이제 한 10개월 전부터 계속 유료 멤버십 개설되면서 제가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걸 그냥 가볍게 쫙 보시면 좋아요. 유료 멤버십 가입한 다음에. 그럼 도움이 많이 돼요.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작년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수준이 올라가면서 이 면접을 어느 정도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구성 원리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코칭 신청을 하셔가지고 작년에는 좀 여유 있게 신청을 하셔서 이제 이 단계를 전부 다 하고 투입이 됐어요. 저한테 코칭 받은 분들이 제가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이제 보면은 막 체력 끝나고 급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좀 빠듯하게 준비한 케이스들도 있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소방직이 이제 그 이 특정 직렬들이 있어요. 수강 후기를 보면 합격 수기가 소방직이 잘 안 올려줘요. 좀 안타까운데 이게 중으로 이제 저희 카페에 보면 경찰직이나 국가직이나 뭐 요런 직렬들이 이제 합격 수강 후기가 많이 있긴 한데 소방직도 많이 코칭을 받으셨고 많이 합격을 하셨어요. 합격을 하셨고 제가 이제 전원 취합이다 이 타이틀을 낼 수가 없는 게 소방직렬이 합격하고 나서 연락이 상당수는 오시는데 합격하고 연락을 또 안 주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원 취합이다 아니다 이 말을 잘 못 하겠는데 근데 이제 제가 거쳐 들으면 전원 취합한 이제 그 연도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온 게 아니라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명시를 하지 않는 거고. 그래서 뭐 특채든 공채든 상관없어요. 이제 구급 특채, 뭐 간호직렬, 간호사분들도 많이 하셨고 공채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면접 코칭 프로그램은 1에서 5단계고 1, 2단계 때 여러분들이 인생의 가치 기준점 도출하기를 해요. 요때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성인분들은 본인만의 가치 기준점은 명확하게 있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도출해서 풀어나갈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1대1 코칭을 통해서 진행하는 거고 진행 형식은 간단해요. 저한테 저희 컨설팅사에 DSA 카톡 플러스 채널 DSA 컨설팅에 이제 문의를 남겨주시면 제가 공고문 모음을 쫙 보내드리고 내가 코칭은 1회든 뭐 2회든 3회든 내가 원하는 코칭 횟수만큼 금액을 계산해서 저희 회사 계좌로 보내주시면 제가 온라인 강의 할인권을 보내드려요. 면접 이론 온라인 강의. 그래서 면접 이론 온라인 강의는 에어클래스라는 또 다른 플랫폼 회사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할인권을 가지고 거기 이제 소방직 면접 이론 강의를 이제 수강을 하는 거예요. 하면 이제 제가 뭐 1차 과제는 몇 강에서 몇 강까지 보시고 무슨 과제를 해오세요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상 강의 보면서 과제를 작성한 다음에 저한테 코칭 예약된 날짜에 이제 그 과제를 보내주시고 저하고 같이 과제를 보면서 오프라인 코칭이든 온라인 코칭이든 1대1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코칭 수업이에요. 코칭 수업. 그래서 온라인 뭐 면접 이론을 설명하는 수업이 아니에요. 1대1 코칭하는 형태니까 제가 이론 강의가 아주 내용이 방대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 온라인 이론 강의 에어클래스라는 온라인 강의 플랫폼 회사에 올려놓은 거예요. 제 강의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할인권을 받으셔서 그 강의를 보시고 단계별로 강의를 보고 과제를 해오면 그 과제를 가지고 코칭 수업을 하는 거예요. 코칭 수업. 그래서 할인권 금액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칭을 1회나 2회 정도 받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면 할인권 없이 그 소방 면접 이론 강의를 보시면 쌤쌤이에요, 쌤쌤이. 그래서 제가 이제 할인권을 이제 30에서 50%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코칭을 무료로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받아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뭐 1회만 코칭을 받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근데 대신에 뭐 온라인 이론 강의를 먼저 그 에어클래스사에 결제를 해버리고는 저한테 코칭을 나중에 받고 싶다고 연락이 와서 코칭 수강 결제를 하셔도 제가 이제 뭐 온라인 이론 강의를 할인권을 보내드려도 소용이 없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반드시 유의사항은 그 DSA 컨설팅 카톡 플러스 채널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걸어 놓을게요. 그쪽에 먼저 문의를 주셔서 코칭 수강 결제를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뭐 1회 코칭 받을 건지 2회 코칭 받을 건지 1대1로 헬스 PT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헬스 PT 개념으로 보시고 그래서 그걸 먼저 수강 결제를 하신 다음에 제가 할인권 드리면 그때 온라인 면접 이론 강의를 이제 과제에 맞게끔 이제 보시면서 과제를 해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시수 및 금액은 또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그 영상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이렇습니다. 별 차이는 없어요.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면접 진행 방식에 있어서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을 것 같고 대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 수준이 확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아마 면접의 변별력이 많이 커지기 시작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 제발 이런 데는 가지 마세요. 알겠죠? 차라리 그냥 혼자 준비하세요. 그게 나아요. 붕어다운 답변식으로 모범 답변이란 걸 보고는 달달달 외워가지고 가로치기를 해서 가면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답변이죠.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 사람인지 판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럼 면접관이 어떻게 돼요? 선입견이 작동해요. 저 지원자는 뭐 얼굴이 길쭉하네. 나 길쭉한 사람 안 좋아해. 이러고는 이제 점수를 낮게 주는 거예요.
답변의 내용에서 변별력이 안 생겨버리면 면접 간의 선입견이라는 게 작동하고 뭐 외모라든지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논리 능력, 분석 능력, 가치 기준점을 가지고 판가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난 외모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든다 안 든다 이렇게 이제 편견이 작동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 시험에 복장을 통일시킨 이유가 그거예요. 복장에서 뭔가 특이한 차이점을 나타내면 그 사람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불리하게 뭐 유리할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작동할 수 있어요. 면접관이 선입견 때문에. 됐죠? 그래서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 갈아 놓을 테니까 그 카톡 플러스 채널로 카톡 상담을 주십시오. 전화 상담은 안 됩니다. 전화 상담은 안 되고 카톡 상담만 가능하니까 그쪽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